자, 이제 드디어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인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별 3개짜리의 기준은 총 7개입니다. 별 3개짜리 기준 총 7개의 캔들 패턴이 있어요. 그중에 캔들이 하나인 거 하나, 망치형, 우산형의 기준이 되겠죠. 캔들이 2개짜리인 게 장악형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캔들 3개짜리가 장악형과 상승형태 확인형과 샛별형의 기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흑산병은 그냥 별 2개예요. 그냥 뭐 음봉 떨어지는 거야. 여기 종가였는데 뭐 갭상승 살짝 나왔다가 또 밀리고, 또 갭상승 살짝 나왔다 밀리고, 혹은 뭐 다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이거는 그냥 뭐 하락입니다. 음봉 떨어졌다고 계속 밀리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음봉 3개 떨어졌다고 적산병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이 3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나오면, 양봉이 이런 모양새로 나오면 그렇다면은 별이 똑같이 3개가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승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심리적인 면도 강하죠. 예? 심리적인 면도.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 거래 대금에 형성되는 그 추이 추세에 따라서 뭐 고점에서 또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적산병은 어떤 패턴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별을 3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림이 이왕이면은 내일은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나올게요. 요 정도 그림이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기준 있죠. 요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인데 거의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종가가 여기예요. 그리고 시초가가 여기, 거의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별이 3개가 될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가 그냥 뭐 평상시에 1, 2%, 2, 3%, 3, 4% 움직이던 종목이야. 그러면 그냥 3%, 3%, 3% 밀렸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10%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적인 하락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밀려 내려갈 때 평상시 대비, 이것도 말씀을 드려요. 캔들의 크기가 1.5에서 3배. 야, 이건 뭔가 추세의 흐름에서 이건 뭔가 한 방 맞았어. 음봉 하나 떨어질 수는 있는데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야. 와, 이거 피곤한데, 화딱지 나네 라는 기준으로 종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을 합니다. 뭐 시장이 뭐 어찌됐든 올랐든 내렸든 비슷한 가격에 출발을 해요. 어제 변동성이 좀 큰 음봉이잖아요. 근데 개파락도 아니고, 개파락도 아니야. 비슷한 가격에 출발을 해. 야, 이거 좀 돌리겠지. 야, 어제 좀 과도하게 밀린 거 아니야? 돌리겠지 하고 있는데 흘 하고 무너져 내려가. 그러고 나서 비슷한 크기의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최소 1.5에서 3배짜리의 음봉이 또 터졌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손절하기도, 야, 이거 뭐야?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 다음 날은 또 비슷한 자리에 설정이 됩니다. 비슷한 자리에. 종가 수준에서 시초가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젠 좀 돌리겠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틀 동안에 뭐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그런데 또 음봉이 또 비슷한 크기의 음봉이 또 떨어져. 1.5배 수준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다. 극대형주의 경우에는 조금 드물긴 해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내용이 나오고. 소형주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물량을 털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나서 개파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출발시켜 놓고, 야, 이제 반등 나오겠지. 혹은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조금 밀어. 계속 밀고 내려. 계속. 누군가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뭔가의 악재가 노출되어 있다. 같은 크기의 그러한 변동성의 확장으로 음봉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은 동일 흑산병형이라고 칭하고, 이것은 별 3개짜리 기준으로 칭해서 이거는 조종이다. 정리해야 된다. 얘는 별이 2개예요.
어느 자락에서 나왔든 뭐 울퉁불퉁. 근데 말씀드렸죠. 시초가, 종가와 시가, 종가와 시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그 흐름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 비슷한 변동률에 그냥 하루에 뭐 1, 2%, 2, 3% 그 의미가 없어. 평상시 대비 최소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의 확장 속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별이 3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시 놓고 봐요, 안 봐요? 별이 3개지만 안 봅니다. 별 1개짜리, 2개짜리랑 똑같이 기억해서 지우세요. 왜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교육했을 때 어떤 교육을 했어요? 응? 정신 바짝 챙기시고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교육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반전형의 기준을 놓고 보겠다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추세 지속형을 놓고 보고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캔들의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돌릴 때 또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꺾일 때 이 반전의 기준을 캔들에서 잡으면 최고점에서 잡을 수 있다. 왜? 가파르게 올라가던 종목 5일선의 각도가 뭐 이만큼이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상한가가 나와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세 지속은 따라붙을 수 있는데 반전의 기준은 뭐 3일선 볼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5일선 볼 거 아니에요. 가파르게 쫓아 올라온다 해도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5일선 이탈되려면 저 밑바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요? 겸손 떨지 말자니까. 뭐 무릎에서 팔아서 어깨에서 왜 팔아? 에코프로 최저 바닥에서 2월 1일부터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7월 26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그때 전략 매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무릎에서 40만 원에 사서 뭐 어깨 뭐 120만 원을 팔고 내려와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 고점을 잡으려면 캔들의 패턴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추세 지속형 우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추세 지속형은 필요 없다. 반전의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7가지에서 추세 지속은 뭐다? 동일, 흑산병형 하나. 이름도 외우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음봉색에 떨어졌는데 뭐 희한한 음봉인가 봐. 모르겠다. 기억에 지우세요. 왜? 그런 게 떨어지면 윤정두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첫 번째 음봉부터 다 잡아드릴 테니까. 두 번째 기준은요. 나머지 6개는 반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4대 천왕만 보고 2개는 안 볼 거예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애기제비 감추기형이야. 야, 이름 기억해서 지우세요.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표적인 속임수형이다, 반전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봉 떨어지고 나서 갭상승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또 음봉으로 또 밀려 떨어져. 근데 그 저점 부분이 여기는 각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음봉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 요만한 크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합시다. 4, 5%야. 근데 그거를 하나, 둘, 3거래일 동안에 놓고 보시더라도 그 음봉 크기 정도뿐이 안 밀려 있어. 연속적으로 막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갭상승으로 돌려요. 시장에 영향이 됐든 뭐 개별 문제가 됐든 눌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초가가 어디에? 여기입니다. 여기의 기준인데 종가가 여기잖아요. 가격 반발력의 흐름을 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밀려. 그러고 나서는요. 뭐 세게 한번 들어 올려요. 그리고 또 밀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대표적인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애기제비 감추기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싫고 일반적인 캔들 추세 패턴에서 이거를 잡아서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우자. 왜냐하면 이거는 상승 반전의 흐름인데요. 고점에서는 없어요.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4대 천왕은요. 하락 반전의 기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 애기제비 감추기형 영망청 캔들도 있고 변형된 뭐 어찌 보면 장학형처럼 보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할 때는 요 종가 대비해서 그 앞에서 시작했을 때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앞에 봉을 감싸 안은 걸로 설정이 되는데 그게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때나 이 꼬리가 없다고 치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전부 장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도 뭐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억에서 지우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밀려 떨어지다가 이게 양봉이에요. 예를 들면 음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직 안 배우셨죠? 이 부분은 잉태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잉태형. 무슨 얘기냐? 잉태했다. 잉태했다. 사람이 잉태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잉태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이 2개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떠야 별이 3개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전서고형은 자주 나와요. 전서고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요. 비둘기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전서고형의 기준은 별을 3개로 줘버립니다. 갭상승이 요 장대음봉 이후에 이것도 변동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밋밋한 거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흐름이 마찬가지로 1.5배에서 3배. 항상 모든 기준은 그렇게 잡으십시오. 지금은요. 지금은 적지 마시라니까. 지금 적지 마세요. 조금 이따 4대 천왕 배울 때 본격적으로 4대 천왕 배울 때 하나당 1시간씩 한다니까. 1시간씩. 그때 변동성부터 해서 정리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럼 그거부터 해주세요. 그거부터 하면은 기초를 모르니까 또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서고형의 기준은 자주 나와요. 우리가 4대 천왕에 넣어놓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캔들의 범위가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종가가 여긴데 갭상승이 나왔네? 안타깝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지만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저점을 안 깹니다. 그러면 이걸 대표적인 속임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의 시세 분출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운 거예요, 지금. 동일 흑산병형, 애기제비 감추기형, 전서구형.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쉽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 같고 이제부터 별 3개 이제 제대로 배울 게 나온단 말이죠. 요 부분만 이제부터 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것도 내일부터는 디자인 더 이쁘게 바꿔갖고 올 거예요. 칸 크기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쁘게 바꿔 올 거예요. 얘는 뭐다? 하락의 기준입니다. 항상 보시면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4대 천왕 정도는 뭐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잉태형의 기준에 하락으로 반전되는 기준을 우리는 하락잉태형, 하락잉태 확인형 이렇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4대 천왕의 기준이 되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 이게 가팔랐든 가파르지 않았든 마지막 봉의 기준 이거 하나하나 1시간씩 설명드릴 때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형성돼 있던 기준봉 기준봉 얘를 기준 잡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봉을. 양봉의 기준봉이 이 자락이 고점에서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1.5배에서 3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막 쫙 올라가다가 양봉이 하나 빵 터지는데 평상시 대비 양봉의 크기가 커요.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더 뻗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더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어디에? 여기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되돌리지 못하고 꼬리도 뭐 제대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반전이다? 삑 정신 바짝 안 챙기세요 지금. 밑에 별이 2개인데 무슨 하락 반전이야. 큰일 날 소리. 힘겨루기가 굉장히 세게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1.5배에서 3배 변동성의 확장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갭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왜? 변동성이 확장된 양봉이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라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흥분보다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 양봉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갈 줄 알았더니 꿍 하고 깨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별 2개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에 하나 이 저점을 이탈시킨다. 일반적으로는
몸통을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시초가의 기준이 되겠죠. 혹은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난 미련이 좀 남아. 어떻게 해? 그럼 꼬리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자락이 이탈되는 순간부터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 인식을 잡고 별 3개짜리로 기준을 잡습니다. 왜 별이 3개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든 가파르게 올라갔든 가파르지 않았든 이 양봉의 크기는 평상시 보던 양봉 크기가 아니라 힘을 줬던 양봉의 크기야. 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였어. 그럼 이걸 만들어 놓은 메이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큰 형님이 만드셨네. 이런 기준이 잡히는 위치잖아요. 근데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힘겨루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음봉이긴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밀리긴 했더라도 절반에서는 나 정리하지. 왜 패턴에서는 매도 사인이 아닌데 패턴에서는 매도 사인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한중간에만 있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다고 해도 저점을 안겠단 말이에요. 저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2개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종가가 여긴데 돌려놓는다.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패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힘겨루기 속에서 결국은 어떤 영향의 기준이 됐든 결국은 이 시초가를 깨버리고 전일의 이 저점을 깨버리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얘는 끝났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별이 3개짜리의 조종의 국면으로 인식이 잡힌다. 그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1시간 교육받고 예제까지 다 보셔야 돼. 오늘은요. 이 예제들이 뒷부분에 싹 다 나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 보여드릴 때 뭘 보여드렸어요? 바닥에서는 이걸 다 보여드렸죠. 상승인께 확인이 여기 떴네. 우와, 별이 3개가 떴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락 막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뚫지 못하다가 이 고점을 팍 치고 올라가. 힘이 얼마나 세요. 거기서부터 2차 전지의 월봉의 최저 바닥에서의 매수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 장악형 별이 캔들이 2개인데도 별이 3개예요. 이거 뜨고 나서 그냥 초점 박살 누가 2차 전지가 그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오셨단 말이에요. 석별형 그리고 샛별형 이것도 계속 보셔오셨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공략주에도 이게 지금 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별이 3개인데. 우와, 되돌리지 않는 한 엄청난 힘이 나오겠구나. 캔들, 반전형 캔들, 망치형, 교수형. 색깔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닥에서 뜨면 망치형, 고점에서 떴으면 교수형. 색깔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 하락 형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거기에 당연히 확인형까지. 그리고 샛별형, 석별형. 와우! 이게 4가지가 4대 천원 캔들입니다. 이 뒷부분에는 그 예제가 나오고 이 뒷부분에는 당장 내일장 들여다보실 종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진짜 내일장에 오픈해드린 종목명 다 오픈해놨어요. 그 종목을 보고 들어갔더니 힘이 엄청나다? 교육의 힘을 느끼시는 거죠. 교육의 힘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요.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